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요즘 연하 남편을 키우고 있어요. 말이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연하라 그런지 사회생활을 저보다 많이 해보지 못한 탓에 제가 이것저것 가르치게 되었네요. 원래 그렇지 않았지만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 남편과 더욱 끈끈해진 계기가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하지만 남동생은 저와 달리 몸이 허약해서 병원에 자주 드나드는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땐 몰랐는데 크고 나서 어머니께 들어보니 소아암이었더라고요. 동생은 점점 허약해지고 결국 소아암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서 얼굴도 자주 못 보게 되었습니다. 동생과 노는 게 참 좋았는데 입원을 하게 되니 많이 섭섭했어요. 그래도 병원에도 자주 가고 동생과 사이도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소아암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갔어요. 마지막엔 인공호흡기를 달고 버티다가 결국 15살의 나이로 허망하게요. 활발하고 잘 웃었던 제가 동생이 떠나가고부터는 말수도 적어지고 우울한 아이가 됐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삶을 어떻게 보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항상 말수가 적은 아이로 주변 사람들에게 남았어요. 그럭저럭한 삶을 살다가 대학 졸업 후 평범한 회사에 취직을 해서 살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앞에서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학생이 카드에 잔액이 없는지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갑자기 남동생이 생각났어요. 남동생도 지금 살아있다면 대학생이었을 텐데 하고 말이죠. 괜히 저는 오지랖을 부려서 그 친구 버스비까지 계산을 하겠다고 하고 카드를 찍었어요. 남학생은 뻘쭘해하며 감사하다고 연신 말을 해줬어요. 제 남동생이 생각나서요. 너무 미안해하지 말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곤 민망해하지 않도록 웃어줬어요. 그렇게 버스를 타고 정류장에서 내렸는데 남학생도 다급히 내려서 저를 불러 세웠어요. 그리곤 손을 벌벌 떨면서 자신의 번호가 적힌 종이를 저에게 주고는 도망가더라고요. 종이에는 친절하게 웃는 모습이 천사 같아서 첫눈에 반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 남학생이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귀엽기도 하고 호감도 가서 연락을 하게 됐고 연애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때 남편은 제 남동생과 무척 닮았어요. 자기 얘기를 할 때 쑥스러워하는 행동, 말투가 모두 남동생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죽은 남동생이 얘기를 꺼냈는데 마치 자신의 얘기처럼 엉엉 울더라고요. 그만큼 타인에게 공감도 많이 해주고 심성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몇 년을 큰 다툼 없이 만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빠르게 승진을 했어요. 그러던 중 저와 남편은 딸아들 한 명씩 낳게 되었고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한 게 독이 된 건지 남편은 출장이 잦았어요. 안 그래도 자식들이 어려서 저 혼자 케어하기 힘들었는데 남편까지 출장이 많아지니까 육아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남편은 승진을 도통하지 못했어요. 성실한 성격에 야근도 많이 하고 출장도 군소리 없이 자주 다니는데 왜 승진을 못할까 항상 걱정했어요. 하지만 제가 걱정한 걸 들키면 남편이 기가 죽을까봐 혼자만 걱정을 했죠. 어느 날은 남편이 회식으로 술을 거하게 마시곤 들어와서 몸도 못 가누는 모습을 보면서 더 걱정이 커졌어요. 그 외에도 남편은 회식까지 모자라 상사들의 사적인 심부름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상사가 집으로 불러서 뭐 좀 사오라 하지 않나, 차 좀 태워달라 하지 않나, 참 기가 막힐 노릇이더라고요. 주말에도 그렇게 심부름을 시키니 혼자 아이들 케어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 사이에 저는 한마디를 하려 했지만 남편이 승진을 위해 노력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싫은 소리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여보, 이번에 회사 임원들만 가는 워크숍에 초대받았어. 그것도 부부 동반으로 말이야. 드디어 내가 승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이야기를 듣고 기쁘긴커녕 껄끄러웠어요. 회사 상사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은 이미 승진이라도 된 것처럼 들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함께 워크숍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워크숍에는 남편 회사의 과장, 차장, 부장, 그리고 상무부부까지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남편은 잔심부름과 고기도 혼자 굽고 술도 따르기까지 했어요. 임대리, 고기 빨리 안 굽고 뭐하나? 내 안에 술잔도 비었잖아. 저는 제 남편을 종 부리듯이 부리는 상사들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하지만 열심히 뒤치다꺼리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마음도 너무 짠하고 속상해서 일단 지켜보기로 했죠. 특히 차장이란 사람이 제 남편을 제일 괴롭히더군요. 어이, 임대리. 쌈이 다 떨어졌는데 좀 씻어서 가지고 와봐. 가기 전에 우리 이쁜이 물 좀 따라주고. 나 챙겨주는 건 역시 오빠밖에 없어. 차장이란 놈은 우리 남편은 멋대로 부려먹더니 공적인 자리인 거기다가 부부동반 모임에서 실눈으로 봐도 내연녀인 어린 여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차장이 알기로 50대가 넘는데 내연녀란 여자는 제 또래 같았어요. 확실히 차장은 내연녀를 부를 때 말투가 너무 어색했고 내연녀는 거의 차장놈 무릎에 앉을 정도로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구역질이 나서 고기는 거의 못 먹다시피 했습니다. 아니, 임대리. 우리 이쁜이 고기가 자꾸 떨어지잖아. 이런 건 좀 바로바로 눈치껏 행동하란 말이야. 어떻게 항상 내가 얘기해야 눈치채고 일을 하나? 그러니까 임대리가 만년대리인 거야. 센스도 없고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놈이 진급을 어떻게 하겠어? 저는 차장놈의 그 말에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인내심의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저기요, 차장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여태껏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던 제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런 말을 하니 모두가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보란 듯이 옆에 있던 소주를 들어 식탁에 들이부었습니다. 아니, 재수 씨. 뭐 하시는 겁니까? 차장놈은 당황하면서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어있는 술병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차장님, 이 술병 보이시죠? 저는 곧바로 근처에 있던 나무에 술병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고 내연녀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차장님 저렇게 만들어버릴 거라서요. 미소를 지으며 차장놈을 쳐다보자 차장놈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차장님 옆에 있는 여자 내연녀죠? 나이도 딱 어린 게 뭐가 좋다고 여길 와서 와이프 행세를 하는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계속 그렇게 오늘 자기자기거리고 무릎에 앉혀놓고 히덕거리세요. 저는 그럼 차장님 부인한테 내연녀 있다고 다 얘기해 놓을 테니까요. 여보, 이딴 더러운 회사 다녀서 진급 좀 해보겠다고 지금까지 시덥잖은 심부름이나 해댔던 거야? 저런 더러운 놈 밑에서 그런 노예 짓을 하고 있었다니 내가 정말 창피하다. 입에 총알을 장전한 듯 제가 거침없이 욕을 퍼붓자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제가 모를 줄 알았죠? 들어보니까 회사가 아주 난장판이네. 법인카드로 여행을 갔다 오질 않나 내연녀가 일하는 곳에 카드 긁어서 그 돈도 헤쳐먹고 돈스타까지? 아주 대단하시네요. 제가 폭탄처럼 얘기를 하니 듣고 있던 상사놈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내 남편 노예 부리듯이 막대한 거 꼭 대가 치르게 해드릴게요. 계속 저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잘도 불법 씨부리시네요. 재수 씨. 일단 진정 좀 하시고요. 이번에 임대리 승진 좀 시켜주려고 자리 마련한 건데 저희가 서프라이즈 좀 하려고 오늘따라 과하게 말한 거예요. 제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나요?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다시는 제 앞에 얼굴 들이밀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남편을 데리고 차를 타곤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은 운전을 하면서 숨죽이며 울더라고요. 당신이 왜 울어? 당신 잘못한 거 하나 없어. 여태 저놈들한테 이딴 취급받자고 버틴 거야? 왜 이렇게 미련해? 남편은 우리가 애들도 있고 아파트 대출금도 남았는데 당신만 힘들게 할 순 없다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당신만 돈 벌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다른 회사 다닐 때까지 충분히 여유 있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가 그 놈들한테 꼭 복수해줄게. 집에 돌아오자마자 곧장 저는 경찰서에 회사를 신고했고 정신적 위자료도 받기 위해 남편 정신과 상담진단서와 여태까지 심부름했던 전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이번 워크샵 증거자료까지 모조리 싹싹 긁어 모아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차장놈이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잠깐 얘기 좀 하자며 잘못했다고 울먹이더군요. 저는 무릎을 꿇고 있는 차장놈 얼굴에 남편 사직서를 던져버리고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회사엔 세무조사까지 나왔고 차장은 물론 다른 간부직들까지 싹 다 세무조사에 걸려서 회사는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남편은 다른 회사 이직을 준비할 동안 육아와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성실하고 심성이 고운 착한 사람이었기에 그 회사에서 잘 적응할 수 있었고 점점 얼굴 피는 게 눈에 보이니 저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는 남편을 키우다시피 우쭈쭈 달래주며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답니다. 아무리 사건이 일단락되었어도 자기도 남자라고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위축되어 있는 남편을 봐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은 위축되어 있어도 성실하고 착한 우리 집 가장이니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항상 기죽지 마시고 뒤에는 여러분을 지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걸 깨닫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